우선 출산하기 전 얘기부터 해보자면 시댁에서 첫손주라 그런지 출산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리원에 외부인은 물론이고 남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출산하기 전부터 전화하셔서 조리원에는 얼마나 있냐, 언제 퇴소하는 거냐, 나도 조리원에 우리 손주 보러 갈 수 있냐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국이 좋지 않아 남편도 조리원에 못 들어온다 설명드리고 오셔도 아이는 못 보실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 3차 백신까지 맞았는데도 안 되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나는 내 손주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하시기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도 아직 고민 중이다. 신생아들이 100일 전까지는 면역력이 가장 약할 때라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100일 전까지는 웬만하면 안 볼 생각이다 하고 둘러둘러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며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남편이 갑자기 엄마가 너 산후조리원 퇴소하고 나면 집에 와서 산후조리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솔직히 많이 짜증이 났지만 좋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첫손주니 얼마나 보고 싶겠냐. 근데 조리원 퇴소하고 나면 아기랑 내가 집에서 같이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다. 나도 매일 꼬질꼬질하게 씻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니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도와줘도 싸우는 판국이라고 하던데 시어머니는 더하지 않겠냐. 어머님하고 사이도 괜찮은데 이 일로 괜히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 않다. 잠도 못 자서 예민할 텐데 시간이 좀 지나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사실 제가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물론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부탁을 했겠지만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조리할 때 친정엄마와도 다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준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살림도 도와준다고 하더라. 물론 나도 열심히 육아에 참여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지 않겠냐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정부 산후도우미를 쓰겠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라도 받고 일하는 분이니 뭘 시켜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그것도 은근 돈이 많이 든다며 그분들도 퇴근하면 어딜 돌아다닐지 모르니 위험하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엄마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면 된다며 자꾸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아무튼 그 대화가 있은 후 이틀 뒤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조리원 생활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 퇴소 전날 집에 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는 내일이면 우리 손주 얼굴 볼 수 있겠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씀이냐 물었었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댁은 저희 집에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 물음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땡땡이한테 못 들었냐. 너 조리원 퇴소하고 내가 2주 정도 산후조리 도와줄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전혀 못 들었다. 그럼 혹시 지금 벌써 저희 집에 와 계신 거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알겠다 말씀드리고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난 후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남편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며 처음에는 오지 마시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하더군요. 첫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100일 뒤에 오시라고 하냐면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본인이 살림도 다 도와줄 거니 둘 다 쉬엄쉬엄 하면서 쉴 수 있지 않겠냐 하셔서 그러라고 했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이미 멀리서 오셨는데 어떡하냐며 받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면서 살림 맡길 거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알겠다며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난 후 며칠은 그냥 지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빨래 개는 방법, 옷 정리하는 방법 등 사사건건 참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밥도 저를 위한 음식보다는 남편이나 본인이 먹을 음식에만 신경을 쓰시고 저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한다며 몇 날 며칠 똑같은 미역국만 계속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정말 친정엄마 대하듯이 이거 먹고 싶다, 이거 해달라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목욕시킬 때는 저는 이렇게 시켜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냥 제가 할 거라 말씀드렸고 저희 물건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편하자고 그 자리에 둔 건데 왜 자꾸 바꾸시냐고 말씀드렸다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며칠 정도는 그냥 참으시는가 싶었는데 한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어머니한테 잘 좀 해달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자꾸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우리 도와주시는데 신경 좀 써드리자 하고 말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 어머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고 어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불편하고 힘든 거 없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분명 어머니 오시는 거 거절하지 않았었냐. 자기 마음대로 불러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언제는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있으라면서 왜 뭐라고 하냐 하고 따졌더니 말이 친정 엄마처럼이지 그렇다고 진짜 친정 엄마처럼 대하면 어떡하냐고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전에 했던 말들은 다 무시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내가 예의 없다고 뭐라고 하는 거냐. 더 이상 말하기도 싫으니 내일 당장 집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려라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내일 바로 가시라고 하냐며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 싫으면 당장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이 미쳤어? 왜 그래? 하고 말하기에 그냥 미쳤다고 해버렸네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리겠다고요. 제가 거의 발작하듯 말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나가서는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와서 화를 내시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도와주려 했던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에 아기가 자고 있으니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어머니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까봐 오지 마시라고 한 거였다. 분명 시간이 좀 지난 뒤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오신 거 아니냐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른한테 대든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 아이 맡길 생각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지지 않고 앞으로 아이 맡길 일 없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면서 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잠시 저를 노려보는가 싶더니 그냥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더군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말도 없이 가셨는지 방에 안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닌 그저 제가 할 말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랬을 뿐이었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연락 한 통 없는 상태이고 남편도 아직까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꿍해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계속 이런 상태다 보니 마음이 더욱 쓰이네요. 그냥 이 상태로 지내도 괜찮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쓰니 남편과 아기 아빠는 어디 가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아들만 있나요? 아기 아빠 정신 차리세요. 산후조리 명목으로 손주 보여주고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며 지낼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대리 효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상대방의 생각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상과 다르니 삐진 시어머니와 아기 낳고 몸 아프고 마음 아프고 머리까지 아픈 배우자 중 누가 더 중요합니까? 두 번째, 꿍하던지 말던지 냅둬요. 님을 먼저 무시한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짐 싸서 택시 타고 그대로 친정 가서 핸드폰 꺼놓은 상태로 열흘만 지내세요. 다신 멋대로 정하고 통보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애하고 지 아들 보러 왔지 퍽이나 며느리 산후조리 도와주러 왔겠나요. 산모가 우선이지 아들만 챙길 거면 뭐하러 와요. 그리고 남편 놈도 웃긴 게 언제는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라더니 진짜로 그러면 어쩌냐고요. 참 찌질합니다. 네 번째, 말이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했던 거지 진짜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니. 참 그 말이 심오한 것 같습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몸조리 해야 될 시기에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으니 지금부터라도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편 머리에 뇌가 없네요. 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장인어른이 병간호 해준다고 한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참 편하게도 누워있겠어요. 여섯 번째, 시어머니 아들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자기 새끼 낳느라 고생한 와이프 몸조리하기도 바쁜데 이런 골칫거리나 만들어주고.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남자들 진짜 머저리 같습니다. 제 전 남편도 그래서 반품시켰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혼인기간에는 그렇게 명절 전에 일찍 가던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는 당일날 가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일곱 번째, 제발 시어머니들 산후조리 해주겠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조리원에 취직을 하시던가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